안녕하세요. 크무빌에 꾸준히 도전하는 구매 대행 셀러 아내 하루미입니다. 오늘은 크무빌 셀러분들이 가장 걱정을 하시는 고객 단순 변신 반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크게 두 가지 부분일 것 같아요. 첫 번째, 고객이 단순 변심의 사유로 이제 반품을 신청을 하셨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은지, 그리고 두 번째, 반품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발주 전에 어떤 액션을 취하면 좋을지. 그래서 오늘은 1번 단순 변심 사유로 반품이 접수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크무비 하시는 분들 고객님께서 단순 변심으로 반품을 하시겠다는 전화가 오거나 아무 연락 없이 바로 반품을 신청하시는 고객들이 있으시죠. 저도 샵마인에서 반품 신청이라는 음성이 울리거나 전화를 받았는데 반품 신청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는 하는데요. 그렇지만 저희는 셀러고 이런 상황을 어쩔 수 없이 다 벌어지기 때문에 잘 대처를 해야겠죠. 마음을 다잡고 단순 변심으로 반품 요청이 왔다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네, 당연히 반품을 최대한 안 받는 방향으로 처리를 해야겠죠. 크무비는 셀러 쪽으로 회수를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가져와도 저희가 처리를 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크무비 상품의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 물건을 돌려받지 않는 방향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품을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금전적인 보상으로 방어를 하거나, 두 번째는 반품 운송비를 안내를 드리고 방어를 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저는 고객님께 직접 전화를 먼저 드리고 고객님의 단순 변심 사유가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고객의 감정 스탠스가 어느 정도인지, 고객의 성향을 파악을 한 후에 처리 방식을 선택을 하고 있어요. 보통 고객은 감정 상태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으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좀 대화가 불가능하고 막무가내인 고객님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진상 고객이시죠. 네, 이런 고객이 있으시고, 두 번째는 이제 대화가 어느 정도 통하고, 그냥 이 상품에 대해서만 약간 불만을 가지신 그런 고객님들이잖아요. 대부분은 이런 고객님들이시죠.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 1번의 경우, 대화가 불가능한 진상 고객이다 이럴 경우에는 바로 이제 금전 보상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대부분의 이제 약간 대화가 통하고 이제 상품에 대해서만 불만인 고객들은 이제 반품 운송비를 안내를 드리고 최대한 반품을 방어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네, 우선 첫 번째, 전화를 하자마자 막 화를 내시면서 막무가내로 반품을 하고 싶다는 고객이 있어요. 한마디로 대화가 안 통할 것 같은 진상이다. 이런 거는 전화를 하고 몇 마디 해보시면 딱 각이 나오시잖아요. 쓰레기를 보내냐든지 욕을 비슷하게 하신다든지 말을 뚝뚝 끊고 버럭 화를 내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감정을 소모하시지 말고 그냥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결제 금액의 한 20%에서 한 5, 60% 사이에서 보상을 해드린다고 하고 마무리를 짓는 게 가장 깔끔한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의 악성 클레임의 경우에는 제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 정도 금액에서는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건들은 시간과 감정의 소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전적인 마이너스를 보더라도 상품을 회수하지 않고 금액으로 빨리 보상을 해드리고 끝내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네, 저희는 셀러로서 시간도 다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상의 말씀을 드렸는데도 물건을 반품을 하신다고 하면 그거는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들어드리니까 어느 정도 감정이 가라앉는 고객님들이 계세요. 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전화를 해서 10초만 대화를 해봐도 고객의 성향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진상인지 아닌지, 대화가 통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바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대화가 되실 분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은 먼저 이 고객의 이야기를 잘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크무비 상품을 반품을 하신다는 거는 고객님께서 상품을 받고 불만족하신 부분이 있어서 화가 나셨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네, 왜냐면 고객들도 이게 이렇게 무겁고 비싸고 옮기기도 힘든데 반품이 힘들다는 걸 어느 정도 알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불만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잘 공감을 해드리고 들어드리면은 고객도 사람인데 마음이 조금 가라앉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어느 정도 수그러지시거든요. 이게 약간. 그러면 이렇게 잘 들어드리는 것만으로도 이 문제 한 10에서 20% 정도는 해결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화를 해봤는데 어느 정도 이제 감정이 좀 가라앉으시는 고객들은 말로 잘 마무리를 지어서 그냥 쓸게요
하시면 그냥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그래도 뭐 이래서 저쩌고 뭐 이렇게 말씀 계속 하신다 이러면은 반품 배송비에 대해서 제 안내를 드리면 됩니다. 네, 그럼 말로 마무리를 짓는 케이스에서 어떻게 고객과 통화를 하면 좋은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네, 자, 얼마 전에 어떤 고객이 막 전화를 하셔서 이 상품에 대해 불만을 막 말씀을 하셨어요. 받았는데 포장이 너덜거리고 중고 상품처럼 더러운 상태로 와서 반품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드렸죠. 네, 그 이후에 공감을 해드리는 거예요. 아, 고객님 몇 주나 기다리셔서 받으셨는데 포장이 이런 불량한 상태로 받으셔서 너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현지 건품을 할 때 네, 그때는 문제 없음을 체크를 하고 보안 포장도 잘 해서 한국으로 발송을 하는데 이게 너무 크고 무거운 택배고 또 막 선박으로 오다 보니까 네, 그리고 저희가 또 화물로 인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포장이 좀 이렇게 됐나 봐요. 제가 화물 택배사를 대신해서 너무 죄송해요, 고객님. 마음 푸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진짜 엄청 크리티컬한 고객님이 아니시면은 그래도 간혹 가다가 한두 분은 아유,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아가씨 잘못도 아닌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냥 쓸게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끝나면 너무 나이스하죠. 네, 이러면은 고객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혹시 다음에 구매하시게 되면 할인 넣어드리고 포장도 더 신경 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네, 정말 이게 큰 금액의 상품이었으면 1만 원짜리 기프티콘이라도 인사자 이렇게 드리기도 해요. 근데 네, 마음은 수그러들었지만 그래도 계속 그래도 물건이 이러면 안 되지 라면서 질질 끌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 의미인즉슨 네, 반품을 하고 싶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럴 때는 고객님께 고객님 그러시면 저희가 이게 해외 직구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중국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배송비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확인을 해보고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전화를 끊고 반품 계산을 배송비를 다시 계산을 해서 연락을 드리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반품 배송비를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총 3가지 부분의 금액을 확인해야 돼요. 네, 저희가 30kg짜리 60 곱하기 60 곱하기 90cm의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라고 계산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저희가 물건을 받아올 때 배대지한테 냈던 비용이 있잖아요. 네, 그 해운 운송비와 뭐 보안 포장 이런 부가 서비스 비용을 총 합쳐서 54,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고객님이 수령하셨던 그 지역에서 저한테 물건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좀 작은 물건이면 홈픽이나 계약택배사로 수거를 요청하면 되는데 좀 큰 물건, 네, 뭐 한 변에 100cm 이상이라든지 160 이상의 화물택배의 경우에는 고객님 지역에 가장 가까운 화물택배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수거를 요청을 하는데 이 비용을 뭐 한 25,000원 정도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한국에서 중국으로 다시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이랬을 경우에는 EMS나 해외 특송사를 써야 되는데 저는 이 비용을 계산을 할 때 이 사이트에서 계산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예상 운임비 계산기 라는 이런 페이지가 있죠. 여기에다가 도착 국가를 차이나로 넣으시고 중량을 28kg, 30kg였죠. 30kg 그리고 운송물 크기를 60, 60, 90 하고 계산하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니까 구매대행 배송대행이 나오고 배송대행을 누르니까 보시면은 EMS가 서비스 불가라고 나오고요. 특송사의 경우에는 비용이 49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 3가지의 배송비를 한번 합산을 해보면 총 56만 4천 원이라는 엄청난 배송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상품가가 뭐 30kg짜리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크기가 엄청나게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배송비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면은 더 크고 무거운 물건이면은 아예 발송이 불가능할 수도 있겠죠. 결국은 이 상품이 해외로 보내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방어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상품가가 예를 들면 50만 원 정도로 가정을 하더라도 배송비가 56만 원 정도니까 상품가보다도 반품하는 운송비가 훨씬 크게 나오죠. 그러면 저희가 이 운송비를 계산한 거를 정확하게 고객님께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전화를 드리고 고객님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요.
네, 저희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여왔을 때 금액이 대략 이 정도였고, 고객님 지역에서 저희 판매자한테 보내주셔야 되는데, 이게 화물택배라서 뭐이 정도가 나오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중국으로 다시 보내야 되잖아요. 네, 그때 그랬을 때는 저희가 한국에 있는 배송사를 쓰는데, 우체국이나 특송사를 써서, 네, 이 정도의 금액이 나오시거든요. 네네, 이거 세 개를 합산을 해보면, 네, 약 56만 원 정도인데, 네, 너무 비싸시죠. 네, 이 상품이 너무 크다 보니까 배송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배송비를 직접 국내 택배사나 우체국에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네, 되세요. 아마 직접 확인을 하시면 판매자 쪽에서 확인하시는 금액보다 더 많이 나오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반품 여부 네, 다시 고민하셔가지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반품 배송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 상품가보다 반품 배송비가 더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이렇게 안내를 드리면 많은 분들이 아, 이거 뭐 반품을 할 수도 없겠네. 그냥 쓸 수밖에 없네. 하면서 네, 그냥 어쩔 수 없이 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굳이 막 공감을 해드리고 이런 게 성향상 잘 안 되거나 어려운 셀러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고객 CS 전화 받으셔서 너무 이야기를 들어주시거나 공감을 받으게 해주면서 스트레스 받으시지 말고 그냥 직구라서 해외로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데 반품 배송비를 계산을 해보고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라고 하시고 반품 운송비를 네, 반품을 방어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저희가 예상 운임비를 계산을 해봤던 사이트는 이지포스트라는 사이트인데요. 네, 많은 이제 셀러분들이 여기에서 계산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뭐 다른 비슷한 사이트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편하신 걸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에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럼 이야기를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고객이 반품 신청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기에서 포인트는 최대한 판매자인 제 쪽으로 물건을 돌려받지 않아야 한다. 크무비 물건은 돌려받아도 처리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반품 처리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고객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네, 첫 번째로 대화가 완전히 안 통하는 진상 고객이다. 이랬을 때는 금전적인 보상으로 반품을 방어를 합니다. 결제 금액의 20%에서 최대 8, 90%까지 최대한 물건을 돌려받지 않는 방향에서 네, 그렇게 처리를 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대화가 통하는 고객이다. 이럴 때는 네, 그냥 말로 잘 안내를 드리고 네, 마무리 지으면 이게 베스트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반품 운송비를 제 안내를 드리고 반품을 방어를 하셔야 합니다. 네, 반품 운송비 안내를 드릴 때는 네, 말씀드렸던 세 가지 구간의 반품 운송비를 각각 계산을 하시고요. 이거를 합산을 해가지고 안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사실 고객 CS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어떤 일이든 해결 방법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경험을 하면서 점차 노하우를 쌓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셀러로서 CS나 반품은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면서 셀러 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